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에서 2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온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적 질서에 대체로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좀 차이가 있더라도 힘을 합쳐서 통합이라든지 후보 단일화 혹은 선거연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승리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통합입니다. 통합이 가능하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라든지 선거연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를 해나가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표가 분산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입니다. 따라서 흩어지면 패배한다. 이런 철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선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보수우파 진영의 지도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도 보수우파 진영의 후보가 득표율에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선명성이나 이런 부분은 2순위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비해서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되는 경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9년 4.3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 성산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1위는 당연히 자유한국당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2위 정의당 후보하고 3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5.8%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가 45.2%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2위를 차지하게 된 주요한 요인은 애국당 진승전 위원이 0.9%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는 504표 차이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되게 됩니다.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1등을 차지하게 됐고 2등, 3등은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2, 3위가 된 거죠. 이 애국당은 태극기 부대가 트레이드 마크인 애국당의 지지층은 대부분 핵심 지지층은 과거의 자유한국당 출신들입니다. 따라서 총선, 4.15 총선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죠.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되면은 거의 창원 성산 보궐선거와 같은 부분들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987년도 6월 항쟁으로 인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아주 어렵게 얻은 대통령 직선제죠. 1987년도에. 그러나 거의 이겨 놓은 게임입니다만은 김영삼 후보와 그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두 후보는 각각 출마하더라도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36.6%,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가 28%,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2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를 합치게 되면 55%입니다. 노태우 후보가 36.6%니까 거뜬히 후보 단일을 했으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양김의 정치적 욕심이 6월 항쟁의 성과를 고스란히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와 함께 바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17년도에 5.19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원로들이 후보 단일을 향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월 20일 날 국가원로 백인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4월 5일 날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고 4월 18일 날 3당 원내대표 초청 한반도 안보정책 토론회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촉구됐고 가장 굵직한 그런 후보 단일을 위한 움직임은 4월 26일 날
오후 4시 무렵에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중도 보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원탁회의는 자신들의 성명서에서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좋은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사심없이 단일화에 동참하여 진보 좌파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확하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일종의 보수 진영에 속한 원로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정확하게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진보 좌파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촉구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후보들에게 원탁회의에 참석하라. 그러나 후보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만이 정치인으로 참가했게 됐습니다. 당일날 그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기자 배포문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내다본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문재인 정권의 출현을 저지하고 미래를 위한 개헌을 조기에 실시하는 방법은 후보 단일화밖에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흔들림 없이 3당 후보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열려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 원로들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고 오늘처럼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쥐었고 그 결과로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41.09%입니다. 홍준표가 24.04%, 안철수가 22.42%, 유승민이 6.8%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안철수 후보를 합치게 되면 45.46%로 문재인 후보를 압도하는 것이,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정권이 좌파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선거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총선을 임하는 보수 우파 진영이 명심해야 될 점입니다. 좌파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 단일 대우 형성에 훨씬 더 적극적일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보수 우파 진영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단일화라는 그런 대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몇 가지의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